반갑습니다.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제 유튜브 설명을 듣고 댓글을 참 많이 달아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올려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힘을 많이 주셔서 조금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끝에 마무리할 때 난방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솔직히 난방기를 사용을 하기에는 전기세가 참 부담스러워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기기보다는 보통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신문지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베란다에 이제 창문이나 이런데 뽁뽁이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 이제 가정의 옥상에서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이제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난방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전기가 주로 보면 가정용이다 보니까 일반 전기 히터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부분이 초입니다. 초. 우리가 가정에서 초를 이렇게 캐 놓는다든지 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초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다육이를 하니까 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화분이 있죠. 화분이 긴 화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긴 화분들 속에다가 초를 캐 놓으면 초가 넘어졌어도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밖에 해가지고 넘어지면 화재 위험이 있고 상당히 위험하지만 초를 이런 긴 화분 속에 넣어서 불을 켜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하우스 같은 데 안에 이제 말리기 위해서 넣어놨다가 날씨가 되게 추운 날은 초 한두 개를 이렇게 캐 놓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초 한두 개만 캐 놔도 이 아이들이 아는데요. 초열에 의해서 공기가 따뜻해진대요. 그런 거를 제가 듣고 저희 매장에서도 처음에는 매장은 히터를 돌렸지만 뒤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전기를 설치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초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은 팽수에는 초 한 두 개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베란다이기 때문에 뭐 후풍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래서 초를 이렇게 두 개 내지 팽수에 따라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캐 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초를 너무 가는 초를 하면 밤새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 새벽 되면 꺼져요. 그런데 애기들 팔뚝만한 초를 구입을 해서 캐 놓으시면 보통 한 2, 3일은 씁니다. 그리고 좀 늦게 캐 놓으면 한 일주일까지는 쓸 수 있어요. 밤늦게 이렇게 캐 가지고 하면 새벽에 잠깐 이렇게 타니까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초를 그냥 캐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넘어져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캐 놓으시면 안 되고 긴 화분에다가 하시고 아니면 깡통 같은 거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깡통 같은 거 많이 버리는 거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나 이런 데서 주로 보면 재활용하는 데 가서 보면 깡통이나 이렇게 긴 이런 게 사기로 된 이런 거에다가 넣어서 꼭 초를 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꼭 이제 하우스 같은데 옥상이나 이런 하우스를 만들어서 난방을 하시는 분이나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내가 난방기기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난방기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효율성도 높고 안전한 그런 난방기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가정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보통 사무실이나 이런 가게에서 많이 쓰는 난방기기들입니다. 주로 보시면 가정에서 쓰기에는 전기 용량이 너무 세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꺼리해집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제 다육이가 고가인 것도 많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전기세보다는 난방을 사용을 해서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히터인데요. 히터 열풍기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열이 이렇게 안에 팬이 있어 갖고 멀리까지 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지만 이 아이는 가격도 비싸고요. 한 30-40만원대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키로수가 지금 2800, 그럼 거의 3kg짜리죠. 3kg 같으면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거 한 달 잘못 돌리면 거의 뭐 한 5-6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밤에만 돌리더라도. 그래서 이 아이는 가정에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우리가 보통 시장 가면 시장 상인들이 발밑에 놓고 많이 쓰죠. 이 아이는 램프에 의해서 열이 나는 아이입니다. 용량이 보면 1000이네요. 1kg짜리네요. 1kg짜리 같으면 난방기로는 1kg 정도 같으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쓰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는 열이 멀리까지 안 간다는 거죠. 작동하는 게 그냥 강약, 그 다음에 회전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열이 이제 램프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1m 정도까지는 훈기가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이 아이도 용량이 커서 가정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열이 코일에 의해서 나는데 이 아이도 보면 강약 상하로 구분이 돼서 반반씩 이렇게 켤 수가 있고 한 번에 다 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용량은 지금 보시면 3100 3.1kg짜리면 이 아이보다 용량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정에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전기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 효율성도 떨어지죠. 이 아이는 그나마 팬이 있어서 멀리까지 바람을 불어주기 때문에 난방 효과가 뛰어난데 이 아이는 그냥 자기 주위에 한 1-2m 정도만 훈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좁은 공간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는 전기요금이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 아이입니다. 선풍기형, 뭐 배터리형도 있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아이도 코일 형식인데요. 이 아이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강약하고 회전 그리고 타이머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머는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이런 열풍기들의 타이머는 한 4시간 정도가 가장 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열은 나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란다 같은 데 좁은 데서 사용을 하시면 물론 효과는 있겠죠. 좁은 공간에서 열이 나니까 어차피 열은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러니까 가장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게 이 아이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아이들은
타이머 기능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이런 아이들은 뭐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타이머를 작동을 해서 한 4시간 정도. 그러면 보통 날씨가 가장 추운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인데 이 아이를 밤새 풀을 놓으려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타이머를 작동을 하려니 새벽 한 2시, 3시 돼서 틀어놔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조금 이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아이인데요. 아까 제가 이 아이는 키로수를 안 봤는데 950이면 1kW짜리예요. 1kW짜리.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지금 겨울에 쓰고 있는 아이입니다. 현재 이 아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아이의 장점이 뭐냐면 상당히 작죠. 아주 작습니다. 사이즈가 다른 거 뭐 5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작지만 이 아이의 장점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온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도, 50도, 그러니까 10도 정도, 8대에서 10도 정도 맞춰 놓고,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뭐냐 하면 온도 감지 센서예요. 자, 이런 거를 매달아 놓고 이 아이를 풀러서 바닥 쪽에 이렇게 열이 밑에가 항상 차보니까 이렇게 해서 틀어 놓으면, 이 아이의 장점이 또 한 가지는 팬이 안에 있다는 거죠. 선풍기처럼 팬이 있고 앞쪽에서 열이 납니다. 라제이타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열이 나고 뒤에서 팬이 멀리까지 바람을 품어준다는 거죠. 키로수는 보면 1.6이에요 1600. 이 아이들보다는 높지만 다른 이런 종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되죠. 1600이면. 그런데 이게 문제는 틀어놓으면 계속 돌아간다는 게 아니죠. 온도 설정을 해놓으면 이 아이들은 꺼졌다가 또 온도가 떨어지면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풀로 돌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타이머도 필요가 없고 온도 설정만 해놓으면 지 혼자서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가 가장 추울 때예요. 그 시간대에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 보통 보면 한 5도 정도 맞춰 놓으면 가장 좋아요. 5에서 7도 그 사이를 맞춰 놓으면, 어차피 베란다는 집 안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밖에다가 틀어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도에서 7도 맞춰 놓으면 냉해는 뭐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베란다 같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 길면 한 10m까지 이 열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던 저 하우스가 길이가 10m예요. 10m. 제가 겨울에 저 하우스 안에 보면 그 자그마하게 하우스를 별도로 또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검 종류들이나 커팅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조금 따뜻해야 돼요. 보통 일반 것보다는. 그래야 성장도 빠르고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우스를 별도로 치고 이 아이 하나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온도를 거기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15도, 10에서 15도 정도 설정을 해놓고 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와보면 그 온도계를 끝에다가 제가 달아 놓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와보면 거의 15도, 16도까지 올라가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열기가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한 10m까지.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꼭 난방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오는 거 타이머 기능이 있는 것보다는 온도 센서가 있는 이런 아이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전기세를 확실히 줄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팬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열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열 효율성이 좋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난방입니다. 이 겨울에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확장형은 어차피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난방 걱정을 안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베란다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난방이 상당히 애롭습니다. 외부의 온도가 갑자기 막 10몇 도씩 떨어지면 그 유리로 통해서 냉기가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얻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난방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신문지나 뽁뽁이 그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조금 덜 추울 때는 그런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막 10몇 도씩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난방기를 사용을 하시려면 좀 전에 설명을 해드린 그 사용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0만원 이하기 때문에 각 뭐 회사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걸 구입할 때 아마 5, 6만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구입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를 사용하시는 게 비용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의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화분이나 긴 화분 속에 넣어서 화재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